맛있겠다. 너무 예쁘죠? 안녕하세요, 주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쿠키 슈고요. 지난 시간에 슈를 예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호화 조건이라든지 계란량을 좀 다르게 한다든지 어떤 결과물로 슈가 잘 구워지는지 이런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약간 연장선의 느낌으로 좀 더 응용을 해서 쿠키 슈를 만드는 법뿐만 아니라 디플로마트 크림이라는 걸 어떻게 만드는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쿠키슈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는 좀 단순해요. 이 믹싱볼 안에 박력분이랑 아몬드 가루 채쳐주고, 슈가 파우더도 이렇게 위에 뜬 것도 손으로 눌러서 전부 넣어줘요. 한번 좀 섞어주는 게 좋겠죠? 빈 공간으로 남겨서 날도 넣어주시고, 무염 버터도 버터 크기가 쌀의 크기 정도로 굉장히 작아질 때까지 갈아주시면 돼요. 지금 한번 보면 버터는 다 쪼개졌고 소보로 크기처럼 약간 군데군데 뭉칠 수 있게끔 섞어줄게요. 이런 푸드 프로세서가 없으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버터를 막 쪼개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쪼개준 다음에 한 덩어리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상태로 만들어주시면 쿠키 반죽 끝나요. 연약한 반죽이거든요. 탄력이 많이 없고. 그래서 종이 호일 위에서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또 올리고, 이 시트에 10개를 찍어야 되거든요. 동그랗게. 어느 정도 넓게는 펼쳐주셔야 돼요. 이렇게 단단하게 휴지를 식히기 위해서 냉장고에 휴지를 좀 식혀주고 올게요. 이게 단단해야 작업하기 편해요. 3-4mm 두꺼울까요? 3-4mm도 괜찮아요. 원래 쿠키슈는 쿠키가 두꺼우면 좀 바삭해서 맛있기는 한데 쿠키 반죽만큼 쿠키가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좀 두껍게 하면은. 맛있겠다. 네, 슈 반죽 만들어 볼게요. 넣어줘요. 설탕 2g, 소금 1꼬집 넣고, 슈 반죽 안에 넣는 무염 버터는 최대한 실온 상태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저어가면서 버터를 완전히 녹여야 돼요. 버터가 차가우면 이때 잘 안 녹겠죠? 그래서 실온 상태로 준비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정도까지 끓여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끓을 때까지. 그럼 불 끄고 밀가루 채쳐서 넣어요. 덩어리도 눌러서 전부 채쳐 넣어줘야 돼요. 손실되지 않게. 섞어주세요.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될 때까지 골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익혀줘야 오븐에서 잘 부풀거든요. 슈는 또 크게 부푸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익반죽을 이용해서 밀가루를 익혀줘야 돼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날가루씩 뭉쳤죠? 여기 있는 수분은 어느 정도 날려주는 작업을 프랑스어로는 데세시에라고 하는데, 그 호화 과정을 잘 해야 오븐에서도 예쁘게 부푸는 슈가 됩니다. 너무 센 불을 하면 탈 수도 있으니까 중약불 정도? 슈 작업할 때는 스텐볼을 작업하기 편하실 거예요. 반죽의 완성점을 파악하기 제일 쉽거든요, 스텐볼이. 바깥으로 보냈다가 다시 모았다가 바깥으로 좀 보냈다가 다시 모아주고. 자, 보시면 이런 느낌까지만 볶아주시면 돼요. 바닥에 반죽이 살짝 묻어있는 정도로 옮겨줘요. 계란을 넣어줘야 되는데 반죽이 너무 뜨거우니까 계란을 바로 넣으면 익어버릴 수가 있어요. 6-70도 정도로 조금만 식혀줄게요. 중간 크기로 2개 정도 준비했는데 이 2개가 다 들어갈 수도 있고 호화 상태에 따라서 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주세요. 자, 계란 한번 넣고 처음에는 약간 가르듯이 섞어주세요. 반죽 속에 계란이 좀 스며들 수 있게끔. 계란을 넣을 때마다 조금씩 넣어주는 게 포인트고, 완전히 흡수가 된 상태에서 다음번 계란 넣어주셔야 돼요. 자, 흡수가 됐죠? 다음번 계란 넣을게요. 이렇게 가르듯이. 다음번 계란 또 넣어요. 어느 정도 계란이 들어가니까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여기서 조금만 더 묽게 만들어야 더 예쁘게 부풀 것 같아요. 계란 이때부터는 조금씩 넣어주셔야 돼요. 계란 한 번에 넣으면 내가 원치 않는 반죽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너무 묽어진다든지. 그럼 또 부푸는데 영향을 주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사실 팬딩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게요. 되직했을 때 구운 반죽이 두꺼워지나요? 네, 두꺼워지기도 하고, 이 슈가 이렇게 짠 모양에서 예쁘게 부풀어야 되는데 되직하면은 조금밖에 안 부풀어요. 자, 반죽 한번 상태 볼게요. 자, 요런 느낌. 이 반죽이 굉장히 광택이 흐르고 매끈매끈하면서 덩어리 없이 예쁘게 잘 섞였죠. 구웠을 때도 예쁘게 요런 역삼각형 모양
완성된 슈 반죽은 밑에 만져보면 온기가 약간 남아있는 정도? 그 정도면 딱 좋아요. 슈 반죽이 너무 차가워도 잘 안 부풀더라고요. 스크래퍼 있으면 이렇게 모아주세요. 타공 매트 있으시면 바닥면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판판하게 예쁘게 잘 구워져요. 타공 매트 밑에 타공팬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슈 반죽이 묽으면 반죽이 밑으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아요. 5cm 틀이에요, 원형 틀. 내가 팬닝할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1cm 정도 위에서 쭉 짜요. 쭉 짜서 동그랗게 마무리. 쭉 짜서 동그랗게 마무리. 10개가 나오네요. 아까 우리가 방송 처음 시작할 때 만든 건 아직 냉기가 덜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둔 거 쓸게요. 이 쿠키도우는 좀 차가워야 좋거든요. 이렇게. 덜 차가운 쿠키 위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모양이 잘 안 잡히고 너무 빨리 익어서 버터가 좀 새어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 구워줄 건데 170도에서 30분 정도 구워줄게요. 남은 쿠키지 같은 경우에는 모아가지고 다시 밀업해서 하면은 더 나오거든요. 그냥 쿠키 구워 드셔도 되고 만약에 커팅해서 쿠키도 만든 거 냉동하실 때는 랩핑해서 2, 3주까지는 무난하게 쓸 수 있고 한 달까지는 좀 고려해보셔야 될 거예요. 와, 자, 이 재료들인데 우선 노른자에 제가 이 검은 색깔은 바닐라빈 긁어가지고 씨앗만 분리해서 넣어놨어요. 바닐라빈 들어가야 그 파티시에 크림이 훨씬 맛있거든요. 아무래도 노른자 함량이 높기 때문에 좀 느끼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풍미를 높여주시려면 바닐라빈 꼭 넣으시고 없으시면은 바닐라 익스트랙이나 바닐라빈 페이스트 이런 대체용으로도 넣으실 수 있어요. 한 스푼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옥수수 전분 대신에 박력분 넣어도 되냐 물어보셨는데 넣으셔도 돼요. 박력분을 넣으면 좀 더 묵직한 식감이 되고 옥수수 전분 넣었을 때는 좀 더 탱글하고 가벼운 식감. 감자 전분 상관없나요? 아니요. 옥수수 전분 쓰세요. 옥수수 전분이랑 감자 전분은 호화되는 온도가 달라요. 이따 뜨거운 불에 익혀줄 거거든요. 그때 감자 전분이 익는 속도랑 옥수수 전분이 익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요. 준비된 설탕의 절반은 우유 쪽에 넣어주시고 냄비에 넣어주세요. 노른자가 이렇게 덩어리 찐 상태일 때 설탕을 넣으면은 노른자 알갱이가 생겨서 완성했을 때도 그 알갱이가 눈에 보여서 예쁘지 않거든요? 풀어주셔야 돼요. 설탕 절반 넣어요. 섞어줘요. 잘 섞였죠? 꼭 채쳐서 넣어도 돼요. 그냥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노른자, 설탕, 옥수수 전분까지 잘 섞인 상태. 우유가 바글바글 끓는 게 아니라 노른자 쪽에 있는 설탕을 녹여줄 정도의 그 정도의 따뜻한 정도면 괜찮아요. 가운데도 뽀글뽀글 올라오죠? 불 꺼요. 오래 끓이시면 안 돼요. 절반 정도만 노른자 쪽에 넣어주세요. 이 점도를 맞춰줘야 돼요. 이 노른자 혼합물을 우유 쪽에 전부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반죽 완성되면 옮겨 놓을 그릇도 옆에 두고 센 불에 두고 쉬지 않고 계속 저어주세요. 절대 쉬면 안 돼요. 덩어리 저도 계속 해줘야 돼. 이 덩어리가 걸쭉하게 풀어질 때까지 섞어줘야 돼요. 자, 덩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면서 다시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요런 느낌. 큰 게 뽀글뽀글 터트려지는 요 느낌. 이렇게 섞였죠? 요 정도가 되면은 파티시에 끝. 이렇게 완성된 파티시에 크림은 굉장히 뜨거워요. 밀착시켜주세요, 표면이. 제가 미리 준비한 얼음물이에요. 빨리 식혀줘야 되니까 얼음물에 넣고 이대로 식혀줄게요. 노른자를 처음부터 넣지 않고 우유랑 반 정도 섞다 다선 이유가 무엇인가요? 노른자 쪽에 우유, 데운 우유를 전부 넣고 섞어주셔도 되긴 하는데 노른자가 굉장히 점성이 많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유 절반 정도 넣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 점도를. 노른자가 그 순식간에 익을 수도 있어요. 뜨거운 우유가 한 번에 많이 들어가면 우유를 그래서 넣는 속도가 중요해요. 쫄쫄쫄쫄 부어가면서 섞어주면은 안정성 있게 섞으실 수는 있어요. 약불에서 주걱으로 바닥에 눌러붙지 않게 하는 거랑 강불에 휘핑기로 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일단 크렘 파티시에는 약불로 섞는 거 아니고 무조건 강불. 밀착 랩핑 안 하니까 물기가 엄청 생겼어요.
크림 파티시에는 제대로 익히지 않거나 보관을 잘못하면은 세균이 번식할 수가 있어요. 크림 파티시에는 따뜻하지? 랩핑해놨으니까 수증기 때문에 물기 생기지? 따뜻하고 축축한 곳에서는 세균이 번식하기가 쉽잖아요. 랩핑을 해가지고 밀착시킨 다음에 급냉해주셔야 돼요. 바로 냉장고에 뒀든지 얼음물을 받쳐가지고 최대한 차갑게 만드시던지. 디플로마트 크림이 크림 파티시예요. 크림 파티시에는 커스터드 크림을 불어로 표현한 거예요. 이 크림 파티시에 커스터드 크림에 생크림을 넣으면 디플로마트 크림인 거고 버터를 넣으면 무슬린 크림이라고 불러요. 커스터드 크림에 버터를 넣기도 하는데 안 넣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풍미의 차이가 있죠. 반죽을 좀 더 윤기나고 버터의 풍미가 더워져서 좀 더 맛있을 수 있어요. 대신 버터가 냉장 온도에서 식으면 굳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크림 장제가 좀 묵직해지는 식감으로 바뀔 수 있어요. 짜잔! 엄청 잘 부풀었죠?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늘 망고 쿠키슈 구울 거예요. 됐어. 자, 이렇게 부드러운 뿔이 생기는 정도로 제가 휘핑을 쳐줬어요. 짜잔! 커스터드 크림이 완전히 식었는데 커스터드가 잘 만들어지고 식으면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탱글탱글하게 바뀌거든요. 핸드믹서 중속으로 부드럽게 풀어줄게요. 중저속이에요, 중저속. 자, 이렇게 한번 풀어줬더니 이렇게 부드러워졌어요. 요런 질감. 크림 같은 질감. 그래서 크림을 3번에 나눠서 넣어줄게요. 우선 3분의 1만 넣고 이때는 질감 맞추는 느낌이라서 막 섞어주셔도 괜찮아요. 첫 번째 넣은 크림 잘 섞였으면 두 번째 크림 넣읍시다. 나머지 절반 정도 넣고 또 저속으로 섞어주세요. 1단이에요 지금. 부드럽게 섞어주세요. 두 번째 넣은 생크림도 잘 섞였죠? 볼륨감이 살아있죠? 나머지 생크림 전부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알뜰하게 쓰셔야 됩니다. 마지막 생크림 넣을 때는 막 섞으시면 안 되고 최대한 볼륨감을 살려주면서 섞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섞어주세요. 그냥 볼륨이 죽으면 그만큼 묽어져요. 딱! 크림 완성! 완전 볼륨감 살아있죠? 이런 느낌. 너무 잘 들어. 하면은 뚜껑이 열리죠? 이렇게. 자, 뚜껑 땄어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이렇게 떼주셔야 돼요. 이 막을 떼면 이렇게 빈 공간이 나오죠. 저희는 타건 매트 다 없으면 그냥 오븐판에 종이 호일 없이 구우면 될까요? 그냥 구우시면 안 되고 버터칠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냥 철판에 굽고 슈를 팬닝하면 아예 안 떨어져요, 바닥에서. 눌러붙어가지고. 옆에서 봤을 때도 평평하죠. 여러분들도 더 디저트 보세요. 8045 깍지 사용했어요. 지름 1cm 원형 깍지. 절반 정도만 크림 채워줘요. 이렇게. 자, 절반 정도 채우고 이제 망고를 가운데에 넣어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더 디저트 응원하는 셰프님들 있어요? 아, 부끄러워. 자, 이제 여기다가 나머지 크림 채워주면 돼요. 이렇게 꼼꼼하게 크림 채워줍시다. 이렇게. 좀 더 디저트 가게스럽게 만들어도 될까요? 여기서 더 예쁘게. 깍지는 파울로 3K 8별 깍지 사용할게요. 2바퀴 정도? 하나, 둘, 869K번 에클레어 깍지인데 이게 지름이 좀 커서 이거 쓸게요. 뚜껑 모양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동그랗게 분리가 되죠. 이렇게 얹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귀엽죠? 모자처럼 얹어주면 돼요. 좋다. 전 슈거 파우더 많이 써서 이렇게 항상 스텐통에 담아두고 다 했다. 짜잔! 너무 예쁘죠? 갓 구워서 바삭바삭함도 있어요. 디플로마트 위에는 샹티크림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맛있겠죠? 하나도 안 달아요. 행복한 맛이야.
만약에 이걸 좀 달달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위에 샹티에 설탕을 좀 넣으시거나 디플로마트 크림에 들어가는 생크림을 설탕을 좀 넣으면 훨씬 달달하긴 한데 전 안 달아서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맛있다. 전 오늘 망고로 만들긴 했는데 제철 과일은 어떤 것이든 응용이 가능하니까 꼭 망고가 아니더라도 맛있게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망고 쿠키슈로 만들어 봤는데요. 호화 정도라든지 계란에 넣는 양 이런 거를 잘 참고하셔서 예쁘게 만들어 드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